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1일 하지 12시가 넘은 이 시간에 월간조선 배진영 부장 이곳 애창동 쌍문역 앞까지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갑니다. 참 빨리 가요. 보니까 오늘 딱 반소매 입고 빨리 갔는데 마침 오늘 제가 날짜를 갖다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편집해서 올릴 생각인데 뭐냐니까 이번에 월간조선 7호로 우리 배 부장 이야기들은 늘 앞만 봐도 잘 만들었다 하고 자부하는데 딱 헤드라인이 두 가지인데 그게 쏙 들어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기사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도전 선언 임박. 네. 그 기사고 그 다음 기사가 이제 전국 최대 관심사 윤석열 엑스파일의 실체 이렇게 됐는데 예. 사실 저희 책은 이제 6월 17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 원고는 이제 6월 한 15일 정도에 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는 얼마 전부터 쭉 보도도 있었고 그렇긴 네네. 합니다만은 네. 딱 그 나온 다음 날 이제 최재형 원장께서 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거의 뭐 출마할 거다 하는 의사를 읽힐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만간 생각을 정리하여 밝히겠다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다를 거다.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요.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진작부터 네.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저는 봤어요. 보셨어요? 언제요? 슬쩍 최근에. 최근에? 근데 누가 보니까 지인이 예. 요게 엑스파일이다라고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보여주었는데 예. 저한테 포워딩은 안 해주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래서 그 두 얘기 하여튼 저희가 네. 예, 이번에 제일 머릿 기사로 다뤘고요. 네. 그 우선 저기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해서는 근래에 뭐 일부 언론에서 네. 뭐 조만간 결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뭐 최재형 원장 쪽하고 이제 상당히 좀 그 저희 최호석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만 그 주변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듣고 저희가 또 이제 재작년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어떤 분인지 그때 이제 한참 그 원전 감사 문제 나오고 그럴 적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우석 기자가 그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조성 기자가 썼었구나. 그 조성 기자가 썼습니다. 그때 이제 취재를 하면서 나중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최대약점은 바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저희 이경훈 기자가 김원훈 광복회장을 했다. 그 인터뷰는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그 기자는 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러니까 강복회장을 하는 겁니다. 최재형 원장은 또 이제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사실상 마음을 한 달 전쯤 굳혔다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기사에도 있는 얘기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발표하고 있지 못하는 거는 저는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 여태까지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그 험한 데가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최재형 원장의 부친이신 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대한해협에서 6.25 참전했던 그렇죠. 그분이 지금 이제 와병 중이신데 근데 그 어른께서도 이제 저 착한 아이가 정치판에 나가서 이제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신답니다. 그 최영섭 대령 그분은 5.16 후에 혁명 주체가 아니면서도 최고의 의장 비서실에서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혁명 주체가 아니면서도 이제 해군에서 한 명 보내라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말하면 정치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친은 이제 민정이양 할 적에 네. 박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 네네. 그런데 그랬답니다. 각하 저는 한강 다리 건너온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혁명 주체들이 가는데 내가 네. 끼겠냐. 그리고 난 내 분수한다. 음. 나는 해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을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네. 최재형 원장이 이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네. 최재형 원장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필요하다면은 나가겠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떠나서 네.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후회할 것 같다. 굉장히 의지가 굳으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기사에서 하나 덧붙인 건 뭔가 하면은 네. 사실은 작년 5월부터 이제 태극기 세력들 사이에서는 네. 최재형 원장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가상 시나리오 비슷한 게 돌았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그 정책 초기에 그 방역 헤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감사 청구를 하면은 네네. 최재형 원장이 응할 것이다. 강직한 양반이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막으려고 그럴 거고 예예. 정부하고 쌈이 붙을 거다. 아. 그러면 정부가 이제 등 떠밀어서 최재형 원장 밀어내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최재형 원장을 갖다 옹립을 하자. 네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안 되겠다. 예. 그리고 공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거는 네. 최재형 원장만 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네네. 그런 얘기가 돌았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걸 보고 네. 참 그 소수의 그 태극기 세력들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추미애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설 쓰시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예. 얼마 전에 그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민운동단체라는 데에서 이제 뭐 법사행인가요? 뭐 사세행, 사생인가? 예, 거기서 이제 고발을 했고 결국은 거기에 검찰 조사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 뭐 우연찮게 이제 전에 그 태극기 세력들이 짰던 시나리오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정치권 그런 쪽에서 최재형 원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네. 최재형 원장이 나오려면은 좀 더 말하자면 넓은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게 돼야지. 그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혹은 뭐 친박 세력이라든지 이런 그 협소한 세력의 지지를 받아갖고 나오면은 네. 자칫하면은 이제 여권의 그 이간기에 말려드는 게 될 수도 있다. 네. 여권으로서는 적당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사면시키고 네. 그 박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친박 세력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게 하고 네.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뭐 최재형 원장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다투게 만들면 갈라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까지 같이 엮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저 최영섭 대령이 예. 그저 한강다리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나는 한강다리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정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최고의 의장 예. 비서실에 총무비서관 했다고 예. 그랬죠. 그때 이제 민원비서관 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위 그렇죠. 아니에요. 전두환 대위도 당시 박정희 의장한테 저 국회의원 출마라고 그렇죠. 권유받았는데 그렇죠. 안 그때 했다고 그러고. 안 하면서 그랬죠. 그때는 각하 저는 육군 참모총장을 합니다. 어쨌든 재밌네요. 예. 그다음 저 윤석열 엑스파일 예. 더 관심 있어요.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 그 누구죠? 장성철. 예, 그분이 이제 해서 뭐 핫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네. 지난 5월 말에 네. 그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신지호. 예. 예, 그 주간조선에 칼럼을 쓰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그러면서 뭐 야당 의원 사무실에 갔다가 내가 봤다. 그러면서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걸 갖고 이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게 뭐냐, 네. 실체가 있는 거냐,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황 대표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는 보면은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서 일종의 그 선수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떤 그 이슈를 갖다가 잘 추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스거리들 거 잘 발굴해가고서는 네. 이제 잘 터뜨리고, 네네. 이제 정보도 이렇게 빠삭하고 이런. 그런 의원들 몇 명한테 그런 의원 보좌관 몇 명한테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시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수로다가 이름을 날렸던 네네.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가 그게 진짜 내용이 있는 실체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게 언론에서 언급될 정도면은 내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아마 처가 얘기.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돼서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네. 그때는 또 얄궂게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제 공격을 했었고 여당이 방어를 했지 죽어라 않습니까? 방어했고. 그런 내용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 네. 만일 있다 그러면은 조국 추미애가 그걸 갖다 깠지. 그렇지. 그러지 못하고 그럴 거면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별게 없을 거다. 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조카가 네. 예, 윤 총장 수행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같이 들어 있고요. 네네. 그 현재로서는 지금도 아마 장성철 씨인가요? 그분은 이 한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체가 대단한 건 없을 거다. 그렇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만 갖고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허둥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네. 것만으로도 네. 지지율이 조금 빠졌죠. 그렇죠. 오늘 PNR인가요? 예. PNR에서 보니까 한 5%포인트 예.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X파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연예인 X파일이 있고 예전에 삼성 X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 X파일이 보면 어떤 경우 허접스러운 것은 거의 네. 국회 언저리, 저쪽 여의도 증권가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찌라시들. 그렇죠. 찌라시들 덕지 모아놓은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앞서 우리 배 부장 이야기한 대로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삼인성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보면은 그 공자의 제자인 누구가 그 뭐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아,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깜짝 안 하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합니다 하니까 그 엄마가 도망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좌될까 봐. 거기서 나온 게 삼인성우입니다. 그렇죠. 뭐냐가 나는 이 대목에서 정청래 의원이 예.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 그 떠벌이 아저씨가 예. 연예인 엑스파일 나는 본 적이 없으나 네. 나는 갖고 있은 적이 없으나 연예인 윤석열 엑스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원래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그 휘발성과 중독성이 대단하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 휘발성, 폭발성, 전파력은 여기 보면 요즘 코로나보다 한 100배 좀 빠르고요. 그렇죠. 그 중독성은 마약보다 100배 좀 강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성철 씨가 걱정한 대로 대표적으로 옛날 뭐 김대엽이 별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김대엽이가 보면 되지 않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뭐 무슨 뭐 기양건설인가 뭐 해서 뭐 저 한인옥 씨한테 얼마 주었다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선 쉬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그 거짓말 맞다니까 이걸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당시 설훈 의원을 비롯해서 김한정 씨도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김한정 씨도 들어갔고 등등등 해서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사람을 다 클리어해 줬습니다. 사면복권 시켜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처가 관련되는 문제나 뭐 장모 관련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채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를 떠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이제 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는 참 하여튼 엑스파일 문제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실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계속해 갖고 그런 게 나오면은 네. 뭐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마침 보니까 오늘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그런 거. 근데 송영길은 윤석열 엑스파일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송영길이 사건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정치판에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마치 그러니까 검찰 뭐 내사라든가 이런 사건 파일이 있는 듯이 얘기했지 엑스파일이라는 건 좀 쿰쿰한 흑색 선전 그야말로 뭐 흔한 예전 같은 허리 아래 이야기 이런 얘기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엑스파일 하는 순간 안철수는 그거 갖다 송영길이 깔아. 송영길이 미쳤습니까? 있어도 까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준석 씨는 별거 아닐 것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러다가 현재까지 어쨌든 PNR은 한 30몇 %. 오늘 보니까 KSOI 거의 7%가 나왔더라고. 저 윤석열 씨가 38%인가 35%를 갖다 상회하는 윤석열이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케어 못해서 자빠지면 누구 손에 게 참. 자, 또 소개해 주시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딱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나는 까르르 웃었어. 6,000년 전에도 세금 때문에 골치 알았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세금 대란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 세금 가지고 이제 워낙 말이 또 이제 많고 그랬던 시절인데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때문에 촉발이 됐죠. 이번 세금 문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세금 특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조세 재정 문제의 가장 큰 전문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최광전 국민연금 이사장입니다. 그분이 조세연구원장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께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상당히 영향가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무슨 종부세를 갖다 상위 2%한테만 부과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놨다가 이 또 골수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슨 그 상위 2%는 너희는 때려 죽일 놈들이니까 징벌적 세금 맞으라는 것이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매겠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봐서 이제 상위 2%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는 이미 서울의 웬만한 구에 살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냥 뜻하지 않게 그걸 맞은 거 아닙니까? 종부세까지는 안 맞았어도 재산세 팍 올랐고요. 재산세가 팍 올랐죠. 이제 조세 저항이 예전에 마크 트웨인이 그 얘기했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근데 수메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까르르 웃었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세 문제를 다뤘고 소득세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와 상속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얘기를 다뤘고, 그다음에 지금 재밌다고 하신 그거는 이제 제가 쓴 기사입니다만은 역사 속의 세금 속의 역사 그래가지고 역사상의 세금 얘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6,0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 쇠기모자로 된 그게 발견됐는데 따져보니까 세금 영수증 성격의 문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는 있다. 세리, 세무공무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에겐 신도 있고 왕도 있고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리다. 그게 6,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명한 로제타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집트에. 그 나폴레옹군이 발견한. 나폴레옹이 갔다가 프랑스에 갔고. 그렇죠.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갔어요? 다시 뺏겼구나 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집트 고대의 그 신정 문자라고 해서 네. 그 제사장들이 쓰던 문자하고 네. 민중 문자라고 해서 일반 문자하고 네. 그리스 문자하고 세 개 문자로 적혀 있거든요. 네, 로제타석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문자는 뭐 이만큼 해독이 되니까 그 당시 수준으로 네네. 그걸 해석을 하고 거꾸로 해갖고선 이제 해갖고선 역추적을 이렇게 해서 고대 이집트 문자까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그 로제타석도 한마디로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 쌍폴리옹인가요, 그게? 그 샤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해석을 했는데 네네. 그 로제타석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조세 그 가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고 네. 거의 내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5세라고 하는 임금이 즉위한 다음에 네네. 세금 문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사면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면세다. 네. 그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로제타석을 세웠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오줌세라는 걸 거뒀고요. 오줌세. 그렇다고 오줌 넣을 때마다 세금을 거둔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말은 오물세구나.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양털 가공업자들이 예, 예. 양털에 낀 기름을 빼는데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갖고 온 오줌을 사용을 했답니다. 아, 예, 예. 걷다 세금을 매겼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 뭐 이제 유럽의 유명한 얘기면 창문세라는 무슨 유명한 거죠. 얘기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그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모든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소득세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하면은 이제 워낙 주세정이 강할 거니까 못 하는데 네. 그걸 만든 게 이제 윌리엄 피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수상, 수상. 나폴레옹 전쟁 때 만들었고요. 네, 네. 미국에서는 1차 대전 직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게 확대가 됐는데 네. 처음에 만들 때는 상위 1% 부자들에게만 하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이었습니다. 재산 소득세도. 네. 예, 예. 근데 그게 뉴딜 기간 중에는 39년도에는 네. 5%한테 이제 부과가 됐고 네. 2차 대전 거친 후에는 75%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비 거들, 그렇죠. 그래 전비 거들라고 그랬구나.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뭐 소득세는 100%. 100%였으니까 네. 사실은 100% 아니죠. 우리나라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면세점, 그렇죠. 면세점. 네, 면세점. 그러니까 어차피 예, 적용 대상은 그렇죠.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안 대표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만나보니까 의외로 내공이 있어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단호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라든지 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자부하는 분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먹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학자니까. 굉장히 이제 단호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런 소리도 좋은 하고 말이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중국을 거쳐서 낡은 유조선들 같은 여러 척 구입을 했습니다. 유조선을. 그리고선 그걸 통해서 이제 몰래 그 기름을 갖다가 북한에 실어나르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들어간 배 중에서 2척이 우리나라 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작년에 한 번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 서해 공해상에서 뭐 기름 주고받고 속단. 그건 주고받는 게 문제가 있고 이건 배가 문제가 되는 배가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에 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그 업체들은 그러죠. 아니 낡은 유조선 네. 중국 애들이 사겠다고 그래서 팔았고 네네.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는데 유엔에서는 이렇게 그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것도 네. 대북제재 위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조만간 UFO 관련되는 문건들을 많이 공개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네네.
그래서 UFO에 대한 얘기도 하나 실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도 그런 적이 있고, 네. 페루 공군 조종사, 네. 이란 공군 조종사가 네. UFO를 갖다 이제 목격을 했던 적이 있다. 페루 공군 조종사는 심지어는 이제 UFO를 향해서 그 미사일 쐈어요? 기총까지 쐈는데 네. 안 맞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장영자 씨가 난데없이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40년, 예. 39년째네요. 예. 39년째. 82년에 이철이 장인 사건 그렇죠. 82년이니까. 예. 그래서 그 이순재 씨가 이제 회고록 같은 데서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넋두리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월간조선 독자층들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뭐 그 얘기도 저희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보면 저희가 뭐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요새 MZ 세대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 MZ 세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비트코인 사기를 치는 그게 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일종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돈 1,000만 원 주면서 이거 좀 그 가상화폐 투자 좀 해봐라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뭐 120% 수익이 난다 이러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종의 그 폰지 사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투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다단계죠. 그렇죠. 예. 다단계. 그래서 그런 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네. 저희 뭐 이번에도 하여튼 뭐 열심히 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기사 나간 다음에도 네. 인터넷으로 계속 또 후속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심 아마 그 최재형 원장 관련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월간조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기사가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희귀 사진으로 보는 중국 공산당 100년 이건 뭐냐니까 이제 오는 7월이죠. 예, 7월 1일입니다. 예, 7월 되면은 중국 예. 1921년에 예. 그 당시 뭐 한 5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 만들었던 지 100년 되는 그렇죠. 그 해입니다. 그래서 희귀 사진을 이거 한번 꼭 봐야겠어요. 예, 그 사실은 그 7월 23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네. 그 회의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상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네.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네. 처음 모였던 집은 또 국민당 간부의 집이었다고 그러네요. 국민당 간부가 네. 출장 간 사이에 예. 그 동생이 자기 집에서 공산당 회의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경찰의 추적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인근에 있는 자신 가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네. 거기에 있는 호수에 있는 배 위에서 결국 12명이 만들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 사진 중에 이제 유명한 사진들도 많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좀 이제 희귀한 사진들 좀 입수를 해가지고 네. 네.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히 그 공산당 창당하고 국공내전하고 이제 건국하고 그러는 시기 사진들 그리고 문화대혁명 그 이후 사진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뤘는데 네. 재밌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재밌는 사진 어떻게 본다? 사서 본다. 두 번째, 그냥 이번 사고 땡이냐? 정기 구독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월간조선 7월호 오늘 배진영 부장 모시고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도전 선언 임박.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이것을 이미 예측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최대 관심사 윤석열 엑스파일의 실체 추적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른바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월간조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또 송사붙고 그러니까 행간에 숨겨놨으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